네, 오늘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2부와 3부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부터 살펴보면 월미도님이 어렵다 내 계좌 유유 울음표시까지 남겨주셨네요. 속상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 계좌가 지금 파란불이라서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힘내시길 바랄게요. 월미도님,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가장 많이 힘드실까요? 그런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이렇게 3가지만 남겨주시면 오늘 종목 상담 코너 2부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로님이 새롭게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보주시강님이 3부까지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3부까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3부에서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힌트 좀 주세요. 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매매를 하면서 이게 주식이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사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그 주식 시장에 의해서 내 계좌가 좌우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인에 의해서 그 계좌들이 많이 좌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매매를 하면서 저도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막 다사다난하게 많이 겪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하자, 이런 원칙을 세우고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3부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띠어리님이 채널 고정이라고 하셨고요. 야오님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많이 있는데 장기 투자 어떨지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전문가님은 근데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막 하면서 바이오주들이 막 들쑥날쑥하면서 너무 막 급등을 하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바이오주들은 지금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1위부터 10위 안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바이오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오르려고 하면 바이오주들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가는 것만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군 안에서도 종목별로 가는 것만 가고 실제로 실적을 내는 종목들, 그런 것들만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백신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뭐 백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생산을 할 때 CMO 제약들 중에서 실제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고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백신을 우리가 개발을 할 거야, 뭐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만 해도 그런 기대감에 다 갔다면 이제 그런 신기루 같은 종목들은 다 없어질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차별화하면서 갈 거다. 그게 이제 꼭 바이오 섹터가 아니고 다른 섹터라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총 800개 종목 중에 500개는 하락하고 200개, 300개 정도만 올라가는데 그 종목이 뭐냐? 그게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차별화돼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종목을 좀 잘 선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네, 시청하시면서 나도 정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신강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를 남겨주시고요. 종목 고민이 없으시더라도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들 노란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요. 주시강 필살기 코너인데요. 2부에서는 우리 미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주말에 미증시 상황은 어떻게 마감 지었나요? 네,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좀 하락했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78% 정도 하락했고요. S&P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전혀 뭐 문제는 없죠. 추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미국 증시를 항상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전 세계 증시에 우리나라 증시의 30%를 삼성전자가 차지하듯이 전 세계 증시에 이제 30%를 미국 증시가 차지하고요. 사실 미국 증시 모든 나라들이 미국 증시만 바라보면서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잡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다, 뭐 금리 인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나라들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국은 그냥 테이퍼링 풀던 돈만 그냥 회수한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나라들이 전부 다 경기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도 있고 그런 달러가 흡수가 되면 신흥국부터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빠져나가면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서 미국이 조금만 돈을 조이면 유동성이 부족한 뭐 터키라든지 막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막 다 골로 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의 어떤 움직임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정책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항상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조금 다시 좀 시장에 나온 거죠.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애플 그 빅테크 기업의 어떤 규제 그걸로 인해서 애플이 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애플도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애플이 한 3%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종목들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불러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 겁내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 인플레이션은 그 파월도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부분이 좀 당분간 좀 높게 나올 거다 하면서 좀 약간 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최초의 그런 인플레이션, 완화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사실 주가에 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요 상황에서는 어떤 제가 그 감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시장 급락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냥 오히려 좀 수혜주를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면 유가죠, 유가. 유가가 지금 70달러 그 앞전에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옆으로 받고 있었는데 지금 유가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고개를 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 뭐 그 유가 관련된 뭐 옥시덴탈이라든지 뭐 그런 엑선모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S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할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화학주들 뭐 SK케미칼 필두로 SK케미칼은 또 뭐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뭐 대한유화라든지 그런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화학주들의 전반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조금 예전에 피크아웃 때문에 조금 많이 내려온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그 유가의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그런 화학주들이 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구리 가격이죠. 구리 가격도 마찬가지로 유가와 마찬가지로 좀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비철금속, 구리, 철강 이런 쪽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또한 이제 이 원자재 관련된 어떤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이 애플의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을 조금 약간 규제하는 어떤 부분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빅테크 기업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한 번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주가가 좀 싸 보인다고 해서 괜히 잡았다가 그게 약간 신기루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진 않겠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 그런 규제가 일어나면 실적이 오히려 더 지금 실적이 이렇게 상향 곡선으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멈추거나 하향 곡선을 탈 수 있다 일시적으로 그런 우려가 불거지면
지금 그 기대감에 벌써 한 5년치, 10년치를 미리 앞서가 있던 그런 주가가 어느 정도 제자를 찾아올 만한 그런 시간이 충분히 조금 부여가 돼야 되겠죠. 뭐 그게 일주일 정도의 하락으로 다시 그냥 바로 살아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계속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만하면 내려와서 좀 싼 거 같아서 올라가려고 하면 오늘처럼 또 한 번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또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 증시는 약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우리나라 이제 명절이 부분이 있는 거래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이번 주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제 나오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이제 만들 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 사는 사람은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게 나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높게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놀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상했던 수준에서 나올 것인가. 어쨌든 그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거라는 게 이제 시장에 크게 그렇게 좋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물가지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목요일 날에는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 소매 판매 지수도 그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을 때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 지수 목요일 날 나오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부분의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한 5% 정도가 좀 넘게 나왔었죠. 연준의 목표치는 2%예요. 2%인데 연준이 물가지수가 지금 5%가 넘게 나오는데 이번에 또 물가지수가 넘게 나오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경기가 좋아질 걸 예상해서 테이퍼링을 그냥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명분이 될 거예요. 그게 FOMC 회의 때 어떻게 언급될 것이냐도 우리는 다음 주에 그거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이번 주에 지금 그 금요일까지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조금 상당 부분 한 4일 정도를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 좀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소매 판매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 물가가 높게 나오고 소매 판매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 그냥 무작정 테이퍼링이 늦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 소매 판매 지수가 그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소비 자체가 국내 총생산의 한 GDP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성장 동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시장을 조금 계속 압박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지난 7월에 이 소매 판매 지수가 그 전달보다 한 1.1% 정도가 줄었는데 그 줄어 있는 상태에서 8월에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7월보다도 또 0.7%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조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을 때 조금 이미 좀 낮아져 있는 기대에서 시장에 조금 쇼크로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좀 대비는 하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그 FOMC 회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무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추석 연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FOMC 회의가 반영이 23일 날 연휴가 우리가 끝나고 나서 그 앞전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FOMC 우려로 인해서 천천히 이렇게 빠지고 있다가 FOMC 회의의 어떤 발표로 인해서 크게 하락이 떨어진다면 23일 날 그게 한 번에 반영되면서 갖고 있는 주식들이 한 번에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월, 화, 수, 목이 계속적으로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때 현금이 없으면 그거를 어떻게 수습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그런 어떤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나 그게 한 번에 반영돼서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 밑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을 좀 갖고 있자. 그 이후에는 미국이 지금 또 그 이후에도 부채 한도 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원이 그런 어떤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향시킬 거냐, 그 부분이 뭐 상향을 시키지 않으면 디폴트가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막 좀 나올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겪어본 일인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뭐
다 같이 죽자고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둘이 서로 합의를 안 해갖고 뭐 우리나라를 부도를 내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다만 그걸 가지고 서로 밀당을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장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기사가 쏟아지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시장이 조금 휘청휘청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이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그때도 현금이 없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주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지금 현재의 포지션을 좀 유지해 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금 확보를 하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 우리나라 추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로 좀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에 기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시장은 크게 그렇게 내려갈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이 있냐 없냐 그걸로 인해서 내 계좌의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 시장은 죽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시장은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봐왔을 때 시장이 흘러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을 하고 정상화를 한 다음에 돈 푸는 걸 줄이고 그리고 나서 경제 성장이나 경제의 어떤 그런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안 좋으면 또다시 돈을 풀고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그 경기를 조금 진정시키면서 정상화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가는 아직도 좀 더 오를 만한 상승 여력이 남았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경제를 식혀야 될 때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 경제가 좋아졌고 아 여태까지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와서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지표가 괜찮아졌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조심해야지 지금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이런 불안함을 타고 계속적으로 오를 거예요.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 그렇게 섣부르게 본인이 그냥 주가가 지금 비싸다. 지금 다 팔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 너무 갇혀서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무서워서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안 빠지니까 또 다시 비싸게 사고 이런 어떤 우를 범하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들어갔다 나왔다를 대량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어떤 위험들이 있으면 한 10%, 20%, 30% 그 정도의 현금을 융통을 하면서 기존의 포지션들을 조금 유지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모아 나가면서 조금 끌고 가면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미증시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미증시도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정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주말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2010년 이후에 사상 최대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죠. 14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16일에는 소매 판매지수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두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증시까지도 깔끔하게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종목 고민 올려주실 때 여러분들 우리 신광섭 전문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미국 주식까지도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아래 보이는 방법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질문이든지 쉽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소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로님이 신광섭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흐름까지 잘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넙죽넙죽 인사하는 감사하다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오님도 깔끔하다 신광섭 전문가님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지표님이 빨리 탈출을 해야지 현금 확보할 텐데 오르질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광섭 전문가가 계속 변동성에 대비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자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인간 지표님처럼 어떤 한 종목에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도 조금 손절까지 무리를 하면서까지 현금 확보를 일단 해두는 게 중요한 건가요? 일단은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좀 중요하고요. 일단은
뭐 현금이 없으면 지금 자리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자리다.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신기루 같은 종목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리에서 그 현금이 없는데 예를 들어 카카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고 좀 다른 종목들을 하려고 좀 할 수 있고 그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속에서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 전체적으로는 무리하면서 현금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갖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서는 조금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인간 지표님도 조금 전에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보셨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야호님이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5G 주들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반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그러게 5G 관련주들 하반기에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잠깐 오르고 지금은 또 조정을 받고 있죠. 네. 전문가님 5G 관련주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5G 관련주들 진짜 제가 봐도 지긋지긋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이 5G 관련주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3G, 4G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등락폭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서도 지금 이 앞전에 어떤 이런 모양도요. 지금 이게 5G에서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유동성의 힘으로 굉장히 많이 밀어 올리긴 했는데 이 앞전에도 이렇게 주가의 상하방 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13,000원을 찍고 2,000원을 찍고 그리고 다시 또 한동안 안 가다가 다시 다음 세대가 오면 또 13,000원을 찍고 또 4,000원으로 내려오고 3,000원 내려오고 이게 지금 KMW거든요. 이 KMW가 지금 4만 원이에요. 근데 4,000원을 찍고 또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이제 5G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앞전에 상담을 드릴 때는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6G 기다려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앞전에 이런 이 하락의 이 폭이 굉장히 진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못 자르면 나중에 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벌써 이제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부분에 이제 그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살아난다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인가 했는데 아니네 하면서 또다시 내려오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앞전에서도 이게 미국에서 이제 그 5G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주를 할 때 이게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수주를 받아서 다시 밑으로 좀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그런 어떤 수주나 입찰을 하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이런 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이제 버티다가 못 버티고 이제 밀고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실망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 앞전에 있는 이 매물대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좀 계속적으로 하락이 쏟아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이걸 갖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미 벌써 하단 권역에 다 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조금 보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신규로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신규로는 당연히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을 뭐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시면 일단 버텨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코로나 상황이 좀 해결이 되면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그 인프라 법안 내용 안에 이게 통신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집행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조금 앞전에 좀 며칠 전에 한번 상승이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그 시점이 더 밀리고 나서 이 밑에서 나와갖고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계속 내려오다가 그런 내용이 여기서 터져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못 올까봐 그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뭐 못 먹어도 고죠. 지금은 그냥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버텨보고요. 일단은 그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이 될 때 그쪽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 다만 이제 여기에 계속 물을 타거나 하지는 말자. 여기 점점 끌려 내려가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냥 기다리면서 관망하면서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빠이 잘해. 5G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물타기는 하지 말고 조금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또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고 계시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이라고 꼭 입력하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주시강 필살기에 대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